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의 저주를 받아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자기는 기계 만지는 거, 기계 쓰는 거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37살이 되던 해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이웃집에 자기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풀 깎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걸 자기가 직접 수리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계를 직접 다루고 고칠 줄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보고 딱 하는 말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 그것은 당신이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보험을 추진하는 일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험에서 연도 대상을 받는 사람이나 저나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이나 다를 게 정말로 전혀 없으세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가 말을 했느냐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연도대상 받은 분들은 우리가 나는 못해, 보험을 어떻게 해, 그리고 거절당하면 쑥스럽고 쪽팔리니까 아예 말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건 직원들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못하겠죠. 근데 그래 내가 왜 못해, 뭐 she can do it, he can do it, why not me, 뭐 그녀도 하고 그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라고 생각하고 일단 말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잘할 수 있게 시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꿈을 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을 꾸는 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아이를 기르는 일도 내 재정의 뭐 그런 계획도 일단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 2~3배 정도 높은 꿈을 항상 꿉니다. 그래서 공책에 적고 내가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이번 이벤트에서 얼마 해야겠다. 아름다운 꿈을 내가 꾸어서 공책에 적고 내가 이제 이거를 꿈을 꾸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내야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실 두렵기도 해요. 안 해봤으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내가 찾은 방법대로 한 걸음 내디디고 2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진하는 이 업무에서도 엄청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고 우리가 어떤 꿈이든지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경험을 통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일이든지 꿈꾸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2010년도에 TMSP 교육을 갔는데 그 카네기 시간에 나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근데 내가 10년 뒤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지역본부대 강당에서 많은 지점장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추진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실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뒤로 이 꿈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엊그제 국장님께 전화를 받고 참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짝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맞지? 내가 그때 그 꿈을 세웠었지. 10년이 되기 전에 7년이 됐는데 맞아 이 꿈이 이루어졌지. 그래 무엇이든지 내가 긍정의 사고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꾸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제 안에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농협을 다니면서 가장 정말 열정적인 꿈을 꿨던 그런 시간이 언제냐면 2011년도에 신설지점인 서구신시가지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농협 다니면서
근데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있었지. 그래서 이때는 제가 신시가지 지점하면 사실은 저희 북전주 농협은 이제 그 북전주 관내에만 저희가 원래 이제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이 시내 효자동에 농협법이 바뀌면서 이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고 최초로 나간 지점이 서부 신시가지 지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서부 신시가지가 활성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유동 인구가 없었고, 그런 지역에, 더군다나 전주농협 관할 지역에 저희가 이제 지점을 개설해서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꿨던 꿈이 있어요. 이때 사실은 제 롤모델이 전주농협에 계시는 박정현 지점장님이셨거든요. 지점장님께서 대출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허락 없이 제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장님도 그렇게 잘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저희 책임자분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가기 전에, 전주농협의 박종현 지점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출을 잘 하시는지 정말 부러워요 라고 했더니, 그 책임자분께서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 지점장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과감하게, 그래, 나 더 잘할 수 있어. 멋진 꿈을 그때 꾸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지점의 직원을 계약직 직원 1명과 신규 직원 2명, 그래 4명의 직원과 저를 포함해서 5명이서 처음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직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직원회의 하지 않기였거든요. 왜냐면 인원도 적은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회의를 자꾸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근무할 때 싫었기 때문에 직원회의를 하지 않고, 대신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희가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럼 그 티타임 시간에 각종 업무나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맛있는 걸 제가 만들어 오는 역할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요리를 못했었는데 서부 신시가지 지점에 근무하면서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각종 요리를 제법 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담이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직원들도, 제가 이제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통과, 그 다음 행복한 직원, 행복한 고객, 행복한 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꿈을 그렇게 꾸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웃바운드, 이때는 고객들이 하루에 5명, 7명 오는 날도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 개점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아웃바운드 영업을 많이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영업하다 보면 제가 정말로 보험회사, 웹판원 이런 취급을 받은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이 지점에서 대출금 1년에 100억, 개인 실적, 보험 수수료 1억, 예수금 100억, 1년에 이렇게 추진하자. 내가 꿈을 정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출발해서 일을 하니까 정말 아무리 나를 웹판원 취급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권유했을 때 가입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라고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서부 신시가지 지점에서 고객은 오지 않지만 여기서 내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항상 직원들과 티타임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때 훨씬 더 도움이 됐고, 저는 지점장이지만 지금 어린 계약직 직원들과도 충분히 농담도 하고 팔짱 끼고 밖에 나가서 영업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때는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 서부 신시가지에서의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내 안에 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부 신시가지 지점, 제가 1년에 그때 저희 농협에서 한 지점에서 대출 많이 하면 30억 이렇게 하던 때였거든요. 2011년도에. 그런데 감히 3배의 높은 꿈을 꾸어서 100억을 해야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행복한 고민을 했고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개점한 지 3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2월에 호남문지점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남문지점에 이제 발령을 서부신시가지점에서 이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호남문지점에 와서 보니까 호남문지점은 이제 내방하는 주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보니까 내방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냥 이런 뜨내기 고객들이 많이 있고 조합원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영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보험을 호남문지점은 특히나 보험을 많이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무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사무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또 같이 논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월에 그 손에 3월 13일부터 2주간 사무실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사무소, 호남문지점에 가서 사무소 파악을 해보고, 이 지역에 맞는 상품을 이제 같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에 있을 때는 이제 소위 잘 사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 그곳이에요. 의사나 교수나 뭐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그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사실 생명보험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었는데 호남문지점에 오니까 이렇게 영세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품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이벤트 하기 전에 2월에 이미 사무소 상황 분석해서 그럼 이 지역에서는 간병보험 판매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 간병보험을 직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3월 13일부터 또 이제 저희 본지점 시상금을 1등 100만 원 걸고 이벤트를 실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호남문지점이 지점 이제 보시면 창구의 직원, 대북의 직원 빼고 3명이서 근무하고 이 중에 이제 한 금융텔러 직원은 들어온 지 지금 5개월 된 그런 신규 직원이에요. 이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 본지점 2주간 이벤트에서 저희 지점이 인원수 대비 가장 높은 타 지점의 한 2~3배 정도 그런 실적을 거양하는 이런 일을 해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냈냐면 저는 항상 어떤 타겟 상품을 선정을 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품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고객이 오면 입이 떨어져야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고객님 이거 보험 이렇게 하면 사실 자신이 없어서 입을 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입을 열게 해주는 건데 그 입을 열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간병보험에 대해서 분석해서 타겟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 좋겠다. 그러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천마를 걸기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천마를 걸어보자. 일단 입이 열려야 그분들한테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또 롤플레잉도 해보고 서로 고객이 되고 뭐 이렇게 직원이 되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상품을 직원들이 완전히 정말 자기가 씹어 먹어서 소화를 할 수 있게 이 과정을 항상 먼저 거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추진을 하게 하는데 직원들만 추진하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추진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지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에요. 직원들이 정말로 농협에 출근해서 일하면서 고객들한테도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각종 실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줘야겠다 이 마음 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올 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적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늘 생각하고 물론 지점장이니까 사무소 수익을 위해서도 이제 추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추진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더 열심히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창구에서 판매할 때 제가 열심히 추진하지 않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참고해서 저희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사무실에서 입을 열어서 추진할 때까지 이게 막 때로 지칠 때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제가 직원들한테 미리 주문을 해요. 아침에 혹시 너무 상부 밀려서 설명 못할 것 같으면 일단은 말만 띄워놔라. 그리고 나한테 인계해줘라. 그럼 내가 추진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원들 너희는 그냥 딱 찍기만 해. 그러면 설명은 내가 할게. 이렇게 갖고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못할 때는 뭐 엉덩이도 가볍게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직원들 추진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못했던 그런 직원들도 스스로 자신감도 갖게 되고 어쨌든 지점장이 도와줬든 도와주지 않았던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보험 추진 너무 어려워 미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아 나도 보험 할 수 있구나. 그럼 또 더 잘해봐야지. 그리고 지점장님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막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한테 어떤 목표에 대해서 실적 관리를 대책보고를 받거나 언제까지 얼마 할 건지 써내세요. 막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이 상품 분석하고 자 이렇게 추진하자. 하루에 몇 번 말해보자.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창구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추진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직원들이 또 그거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보험 추진이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말 즐겁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내가 실적 관리하는 그런 지점장이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아까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들과 함께 뛰어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저럴 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고 직원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역량이 자꾸 향상되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근무했던 지점마다 이벤트 때 저희 지점 직원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그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깨알 팁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벤치마킹 할 부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상품 추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주변 그런 현황, 고객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못하는 이유를 대자면 많아요. 호남지점은 고객들이 돈도 없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방법을 찾고자 하면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약점을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최대의 강점이 어떤 거지? 항상 이제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제가 선정을 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타겟 고객 선정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지점장이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처럼 창구에 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겠다라고 하면 타겟 고객을 제가 선정을 해서 공책에 다 적어요. 제 지인들도 좋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공책에 적어서 만나는 방법도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임에 가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 내점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방법까지 제가 공책에 다 적고 타겟 고객 적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어떤 상품 판매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타겟 고객 선정할 때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람한테는 그때 가입했으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권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타겟 고객 선정할 때 내가 그냥 미리
선입견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될 거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대상 고객을 선정해서 그 대상 고객을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던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연락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저는 이제 제가 공책에 적어서 선정했던 그 타깃 고객들은 아마 뭐 불과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항상 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항상 상품 팔기 전에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상품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아까처럼 정말 꾹꾹 씹어서 소화가 돼야 이 상품에 대한 장점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에 정말 가치를 부여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명품으로. 고객들은 시장에 싼 물건보다는 명품을 사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누구나 있잖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내가 명품으로 가치를 부여해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제 거를 가입을 해요. 왜냐면 이 상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 걸 가입하고 저 가족들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고객들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거를 가입할 만큼 이 좋은 상품을 내가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벌써 내 얼굴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님들도 내가 설명하면 그냥 정말로 거의 반론 없이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상품 숙지를 통해서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이 상품 정말 좋은 상품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나 실적 때문에 이거 하나 해주세요, 이거 하나 가입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입하는 우리도 자신감이 없으니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고객들은 금방 알거든요. 사실 저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느껴요. 가입 안 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상품 분석, 상품에 가치 부여하고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고객님들께 설명하면 거의 거절 안 하고 가입해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객님들 관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사무소 수수료와 고객의 혜택이 상반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때. 그럼 저는 과감하게 고객이 혜택이 많은 상품을 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고객, 제가 농협 30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고객에 대한 어떤 신뢰를 쌓아지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사무소 수수료가 뭐 10배가 많다 하더라도 저는 고객님의 혜택이 많은 상품으로 가입을 해주는 게 제가 가입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농협에 갔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그래요. 전화가 와요. 이 상품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 가입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제가 지점장인데 일일이 고객들을 만나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전화로 하는 영업이나 전에 내가 관리해줬던 그런 고객들의 소개 영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거의 한 60대 40 정도는 저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고객님의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가입 방법이었구나.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고객님들이 우리는 거절당하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특히 지점장인데 직원들 앞에서 내가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약간 정말 민망한 거. 근데 사실은 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객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60% 이상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처음 말을 건네면 거절을 한다고 그래요. 고객들 생리가. 근데 이 거절하는 고객들에게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싶냐면 요즘 회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심이잖아요. 농민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자. 그건데 사실은 엊그제도 이제 얼마 전에 저 화재 교육을 하면서 뉴스 그 동영상을 봤는데
화재로 인해서 뭐 집안에 다 불이 나가지고 아이가 죽고 부모님이 죽고 이런 뉴스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틀어줬더니 막 이러면서 놀라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그럴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게 가입을 해줬더라면, 권유해줬더라면, 그리고 정말 이제 시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농사 짓고 사시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어르신이. 근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권유하지 않아서 보험 하나 없이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특히 우리 지인이 그랬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누가 암 걸렸대 이러면 보험 들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험을 내 실적이나 내 사무소 수수료를 위해서 권유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권유를 한다면 결코 보험을 권유하는 일이 부담이거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가입해줘서 이분이 탔을 때, 실제로 제가 체험 해피하우스를 당시에 굉장히 많이 팔아서 전국 3등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번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 시어머니가 일상생활 배상이 체험 해피하우스에 있었는데 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딱 서 있다가 가방을 이렇게 잘 매려고 손을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 손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뇌진탕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선생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체험 해피하우스를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 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에서 손해사정이 나와서 선생님은 그 가족과 정말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큰 혜택을 그분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분은 완전 저의 그냥 왕팬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콜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그분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이게 어떤 우리가 마케팅의 가장 꽃은 소개 영업이잖아요. 하나 했는데 10건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험 추진하면서 이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거절하는 고객들에게는 항상 그분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어떤 걸 추진할 때 도와주는 것도 잘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저 정말 직접 나가서 엄청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때로는 뭐 아이가 있는 직원한테는 제가 아기 옷을 사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너무 잘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직원들이 정말 이 성취감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가입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점장으로서 제가 이제 리더십 교육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하자 막 했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빈둥거리거나 이런 직원 보면 사실 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직원들하고 그렇게 큰 갈등은 겪지 않고 가거든요. 아까 말했던 행복한 직원들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해요. 내가 저 창고에 근무했을 때 나는 어땠었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요, 먼저. 내가 근무할 때 위에 책임자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생각해서 뭐 정말 창구가 너무 바쁜데 동정교환이 왔다 그러면 뭐 정말 엉덩이 가볍게 딱 나가서 동정교환도 제가 해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정말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 때문에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점장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나를 롤모델로 삼아서 나중에 책임자가 됐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갈등이 있어서 힘들거나 그랬던 적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 25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바빴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혹시 아세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가 묘비명이라고 해요. 희극 작가인 만큼 정말 묘비명 또한 웃긴데요. 제가 생각해보니 농협 이제 10년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나도 조금은 쉬면서 정년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1년 남았지만 이 남은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농협을 그만뒀을 때 정말 가장 뿌듯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내야지.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남은 이제 10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앞에서 뭐 나를 따르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너희 빨리 가라고 몰아가는 그런 지점장도 아니고 정말 직원들의 가운데 서서 한 명 한 명과 눈 마주치고 손 잡아주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고 이거 너 해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 해보자, 이런 지점장이 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소망이고요. 랄프 waldo 에머슨이 성공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이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또한 제가 농협에 근무했음으로 인해서 나랑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역량이 조금 더 향상되고 우리 농협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는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께서도 제가 두서없이 해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배치마킹 할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 이름이 가장 우수한 직원에 여러분 지점에 직원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면 저 또한 큰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